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 YBM HSK 6급 대표 강사 리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2월 시험이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은 어려웠던 거는 진짜 어려웠고 쉬웠던 거는 좀 진짜 쉬웠어요. 자, 이제 부분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듣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함정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근데 이번 3부분에서는 함정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주고 바로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는 3개 같이 들리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을 살짝 들어보고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함정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에는 이제 6급 어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4급, 5급 단어가 한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은 6급 어휘라면 이번에는 거의 한 6, 70%가 다 6급 단어였고요. 자, 부분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치한 단문을 듣고 일치한 답을 고르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보기를 4개 잘 살피고 녹음해서 불러주는 정답이 바로 ABCD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일치한 답이 그냥 그대로 불러줬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녹음 중에서 불러주는 답이 바로 보였어요. 여기서 3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함정 문제죠. 보통 우리 숫자가 나오면 제일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냥 불러주는 숫자가 들으면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 함정이 바로 숫자 문제에서 있었고요. 예를 들면 A, B, C, D는 20%, 40%, 60%, 80% 이렇게 보기 중에 있다 하면 들리는 거는 3개 다 들려요. 다 불러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거로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함정이 바로 여기서 나왔고요. 예를 들면 녹음의 의미, 녹음의 뜻은 80%는 불러주고 60%는 행동에 이루어지고 40%는 나중에 진짜 얻은 결과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3가지 숫자 다 나왔는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조금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얻은 결과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바로 40%를 골라주는 이런 함정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런 문제 한두 문제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녹음해서 불러주는 부분을 정확하게 듣고 보기와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듣기 부분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독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해는 전반적으로 6급 어휘가 많이 나왔어요. 듣기랑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제 1부분, 2부분, 3부분, 심지어 4부분까지는 4급, 5급의 어휘로 통해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6급 어휘가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6급 어휘에 중점을 많이 둬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부분별로 한번 보자 하면 저번에 1월달 시험에는 우리 1부분하고 4부분이 진짜 많이 어려웠고 심지어 중국 수능에서 나왔던 국어 문제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부분하고 4부분은 우리 1월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졌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빈칸 채우기 중에서 우리 항상 외우던 수업 시간에서 강조했던 이제 짝꿍, 호응 문제도 있지만 그런 비중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고요. 6급 어휘 많이 나오면서 또 6급에서 명사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3부분은 그냥 항상 우리가 제일 쉬운 파트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3부분은 쉬운 부분이었고요. 자, 마지막 쓰기, 슈시의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감동을 주는 그냥 수필 이야기 나왔고요. 난이도는 그냥 보통이었어요. 어려운 표현도 없었고 그리고 줄거리만 기억하면 다 쉬운 표현이었고 다음 마지막에 가서 칭칭이라는 주제하고 딱 맞춰주면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자, 지금 바로 듣기부터 영역별로 한번 볼게요. 듣기 1부분은 이제 일치한 단문을 듣고 일치한 내용을 고르는 문제 중 이야기형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야기형 한 문제, 그냥 일반 서술 설명문이 14개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야기형 문제는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부분, 마지막 가서 반전이나 혹은 마지막에 결과를 정확하게 들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야기형이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앞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오고 빨리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演奏结束后
观众们掌声不断이라는 표현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주가 끝나고 나서 관객들에는 掌声不断 박수 소리가 끝나지 않았다, 끊임없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의 정답을 보기 중에 이 A번하고 가장 일치하죠. 观众对表演 아주 만족하다. 자, 그래서 앞에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마지막 보기 하고 마지막 표현을 정확하게 들으면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이야기형 문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가장 마지막의 결과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일부분에 나왔던 좀 정리할 만한 어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소개는 찌루편이었고요. 자, 찌루는 우리 보통 아는데 찌루편 명사 다큐예요. 다큐멘트. 자, 딱 다큐멘트 찌루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보기에서 즉 정답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꾀인유. 인은 여기서 원인이에요. 원인. 자, 그래서 뭐뭐가 꾀인유 뭐뭐라고 하면 A의 원인을 B에 돌리다. 즉 B에 달려있다 라는 뜻이고요. 자, 꾀인유 바로 답이 되는 보기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자, 다음은 5급 어휘예요. 讽刺. 讽刺. 풍자하다, 풍자, 동사, 명사 같이 있는 단어고요. 자, 그리고 이 표현 종종 나오고 있어요. 闹笑话. 闹笑话. 자, 闹笑话라는 거는 이제 웃음거리가 되다라는 표현인데 보통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어떤 영역의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로 인해 웃음거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번 듣기에서는 통역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闹笑话라는 답이 나왔고요. 자, 다음은 요거 어려운 표현이 나왔지만 贻害无穷.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겁먹지 말고요. 우리 아는 표현 갖고 이제 게요. 우충이라는 거는 우리 무궁무진하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하이라는 거는 항상 해롭다,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하이 우충이라는 말이 바로 후한이 끝이 없다, 해가 끝이 없다, 안 좋은 것이 끝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우리 6급에서 항상 강조한 중요한 사자성어. 자, 구진간라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예요. 자, 일부분에서는 요 사자성어의 를 놓고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했고요. 자, 바로 이 단어가 들리면 무슨 의미인지 반응이 되고 뒤에 내용 안 들어도 보기 중에 똑같은 표현이 나올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坚持下去就能成功 이런 부분이 정답이 됐어요. 자, 여기 중에 우리 노란색 부분은 중요한 표현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 부분 인터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인터뷰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보기를 제일 먼저 봐야 한다. 왜냐면 마지막 보기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줄여지면서 마지막 보기가 중간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1, 2, 3, 4, 5 순서대로 그냥 불러줬어요. 그래서 많이 쉬웠을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나왔던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단어는 이제 6급 단어고 또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첫 번째, 捕捉真实的内心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6급 단어 捕捉. 자, 捕든 捉든 다 이 글자를 따져보면 다 붙잡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붙잡다, 포착하다. 그래서 最真实的内心,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 捕捉内心. 자, 두 번째는 항상 자주 나오는 거죠. 이 A 왜 B. 이제 5급에서부터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A를 B로 삼다, A를 B로 여기다. 자, 이 A 왜 B, 이 런为主. 사람이 주요다, 사람이 주요 역할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은 이 표현 종종도 잘 나와요. 阅历, 阅历. 阅历는 바로 경험이고 경력에서 얻은 지식도 우리 阅历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这个人阅历丰富라고 하죠. 경험이 풍부하다, 경력이 많다, 겪은 일이 많다라고 할 때 阅历丰富. 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6급 단어 排斥. 排斥. 排斥는 이제 안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내용을 배척하다, 배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我不排斥这个东西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지는 않고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排斥. 자, 마지막은 구지쇼후. 이제 고서를 원상복구하는 이런 사람의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자, 6급에서 중요한 단어죠. 쇼후. 쇼후라는 단어는 이제 쇼는 보통 수리하다라죠. 자, 후는 어떤 의미야? 후는 원상복구란 뜻이에요. 다시 돌려주다. 자, 그래서 쇼후라는 뜻은 수리하고 복원을 하다, 원상복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쇼후, 또 재생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바로 정답이고요. 구지쇼후, 구지쇼후, 고서를 원상복구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중요한 단어죠. 延续生命. 延续는 연장하다, 연장시키다, 이어가다라는 의미고요. 보통 생명이나 전통이나 어떤 문화를 연장시키다. 그래서 여기 중에는 延续古籍生命이라는 답이 나왔고요. 延续生命, 생명을 연장시키다. 자, 마지막은 6급 단어 抚摸. 모는 항상 만지다라는 단어죠. 자, 그래서 抚摸는 어루만지다, 쓰다듬다라는 의미로 보통 책을 어떻게 원상복구하나 제일 먼저 재질을 한번 어루어 만져서 판단을 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중에 답이 되는 불러주는 부분이 바로 요 단어였어요. 抚摸, 抚摸. 자, 노란색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독해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부분 오류 문장을 찾아내는 어려운 부분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해 1부분은 항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당황했던 부분이 항상 나오던 이런 유형도 나오지만 자, 이번에는 여러 개를 같은 문제에다가 같이 넣어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잉여하고 부족은 성분 문제에 속하고요. 어순오류는 어순오류에 속하고 의미 충돌이면 의미 충돌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한 문제에 부족도 있고 의미 충돌도 같이 껴있는 문제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기 조금 어려웠고 여러 가지 같이 나오니까 뭐가 뭔지 좀 당황하거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단골 문제, 숫자 표현, 숫자의 잘못된 표현이나 숫자의 오류 문제나 어림수의 이런 표현이 또 나왔고요. 요거는 제가 시험 전에 한번 강조했던 거라서 저희 학생이라면 이 문제는 숫자만 보면 눈땡글하면서 정확하게 잘 찾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문제 놓고 어순 오류 문제예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大好的青春不能浪费. 아름다운 청춘은 낭비하면 안 된다. 一些有意义的事需要做. 자, 여기서 보면 一些有意义的事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 즉 원래는 명사고 목적어 부분이죠. 근데 뒷부분 보면 需要做,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는 수러나 동사 성분이죠. 그래서 청춘은 낭비하면 안 되고 보통 우리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말해요? 做事情이라고 하죠. 需要做事情이라고 해서 여기는 需要做라는 표현이 앞을 가서 수러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는 葡萄是有营养的一种水果. 자, 포도는 뭐뭐이다. 자,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一种水果, 일종의 과일이다. 수사하고 양사죠. 수량사. 근데 여기서는 有营养的, 영양 가치가 있다, 영양이 있다. 자, 우리 어떤 명사나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는 수량사가 먼저 오고요. 자, 꾸며주는 이제 수식어는 수량사 뒤로 빠지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一种有营养的水果. 一种 수량사가 앞을 가고 표현이나 이런 수식어는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一种有营养的水果. 항상 一种이나 이거나 수량사는 앞을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어순 오류 문제예요. 자, 다음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는 6급 어휘가 좀 많이 나왔고 5급 어휘의 분량이 조금 줄어졌어요. 그래도 요런 자주 보는 단어들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61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내리다 라는 표현 중에 做出 뒤에다가 빈칸을 두고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다라고 做出判断, 做出判断, 판단을 하다, 판단을 내리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은 여기에다가 빈칸을 두고요.
改善, 改善이라는 거는 뭐뭐를 개선하다, 개선하다, 더 좋게 만들다. 身心健康, 몸하고 심리적인 건강을 개선시키다, 개선하다. 여기다가 빈칸을 두고 改善身心健康, 改善身心健康. 자, 세 번째는 여기다가 빈칸을 뒀어요. 环境 땡땡 严重이라고 환경 뭐뭐가 심하다라고 나왔는데 恶化 우리 6급 단어죠. 악화되다. 그래서 항상 악화되다라는 거는 고정호응으로 많이 외웠던 거는 环境恶化죠. 환경이 악화되다. 环境恶化. 자, 63번에서 두 번째 빈칸에는 여기에 있어요. 成效, 成效, 성과, 효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는 이미 初见 땡땡이라고 하죠. 연구는 이미 뭐뭐 하다. 初见이라는 거는 초반적에 뭐뭐를 봤다, 뭐뭐가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보았다, 효과가 보인다라는 成效를 골라주시면 정답이었고요. 初见 成效, 그것도 호응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67하고 68번 연달아 성어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6급의 필수 성어예요. 67번은 司空见惯, 司空见惯. 자, 见惯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흔한 일이다. 너무 자주 보아서 더 이상 신기해하지 않고 이상해하지 않다. 그래서 司空见惯은 의미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도 우리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고요. 옆에는 더 어려운 단어가 있었지만 성어로 항상 문제를 승부를 걸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68번에는 日新月异라는 6급 성어가 나왔고요. 자, 日新月异. 글자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日는 항상 날이죠. 날짜, 날.月는 한 달, 월이고요. 신은 새로워지고 이는 항상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월마다 달마다 달라진다. 那么日新月异의 전체적 의미는 이제 나날이 새로워지고 발전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에는 뭐 기술이나 발전이나 日新月异, 日新月异.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성어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명사가 6급 명사도 많았지만 어려운 표현도 많았지만 항상 우리 수업에서 강조했던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런 호응이라든지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를 장악하면 이 부분은 사실 큰 문제 없어요. 자, 다음은 사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사부분은 밑에 질문을 먼저 확인하고 위에 가서 일치한 표현을 찾는 이런 정답 맞추기죠. 자, 이번에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즉, 下列正确的是可以知道的是뭐 이런 질문 아무 힌트 없는 다짜고짜 옳은 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질문이 문제별로 하나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시간 소모는 안 들었을 거예요. 자, 요런 이런 내용들이 이제 5가지로 출제되었고요. 항상 과학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이거나 이런 이야기 많이 출제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질문의 정답이 되는 근거 표현이고요. 항상 수업 시간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이런 고정 호응이에요. 激发灵感,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영감을 깨워주다, 영감을 끌어오다. 激发灵感. 자, 여기에서는 이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하는 문장이었고요. 파이 나오멀, 파이 이렇게 치다, 나오멀은 여기 이마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영감이 탁 떠올릴 때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마를 치는 행동이 있는데 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이었을까에 대한 연구 이런 설명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사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자세하게 위아래로 잘 훑으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크게 문제 없는 부분이었어요. 자, 남은 이 기출문제 풀이는 우리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는 우리 쓰기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쓰기는 어려운 표현도 없었고 이야기의 줄거리랑 흐름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다 완성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감동을 주는 수필 이야기, 즉 어떤 감동? 친칭, 가족애죠. 가족애를 담은 이야기였고요. 주인공은 1인칭 我로 시작한 거예요. 그냥 我
怎么怎么样我什么什么이런 내용이었고요. 주인공은 또 아버지, 父亲,父亲이 주인공이고 주변 인물 누구의 가족애,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가족애를 담는 이야기여서 주변 인물은 또 언급을 해야 되고 중요한 사람이죠. 나이나이. 자, 주인공부터 어려운 표현이 하나 더 없죠.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서는 항상 단서가 되는 사물이 있어요. 실마리, 줄거리를 이어가는 이런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토어시에. 토어시에는 슬리퍼예요. 우리 실내에서 신는 그런 슬리퍼고. 자, 그리고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만들어준 집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토어시에로 표현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만들어주고 직접 이렇게 한 땀 한 땀 갈대로 따준 차오토어라고도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집신을 어떻게 만들까 전문 이런 동사가 하나 있는데 비엔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원문에서는 짜다, 따다, 뭐 만들다 이제 한 땀 한 땀 비엔차오토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설령 이 단어가 기억 안 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보통 뭐뭇을 만들다라고 할 때 주어로 많이 쓰죠. 자, 요렇게 정 안 되면 주어로 바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거는 흐름이랑 줄거리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이제 이야기 결말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암기를 해서 학생 여러분 문장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쓰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무리 정확하게 잘 써도 크게 뒤에 갈수록 이제 까먹거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영감을 주거나 혹은 이제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문장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런 문장을 이제 한 문장 정도 암기를 해서 본인 문제에다가 마지막 부분에다가 붙여주면 점수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장을 한 문장 정도이니까 마지막 1분 내에 요거를 암기를 해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애를 담은 이야기여서 草拖对父亲来说已不是一双单纯的拖鞋. 이 집신은 아버지한테는 이미 단순한 슬리퍼가 아니라 而是奶奶爱的延续. 사랑, 할머니 사랑의 이 연장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不是 A, 而是 B라는 비교적으로 쉬운 접속사를 활용했고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아이더 연슈. 자, 요 연슈라는 단어도 앞에서 독해 부분에 나왔던 단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해서 붙여주면 70점 이상은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을 나눠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워로 시작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아빠의 이 슬리퍼를 굉장히 좋아했다. 많이 신고 다녔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아빠의 이 슬리퍼를 신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小时候我很喜欢穿父亲的拖鞋 이런 표현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왜 아버지가 내가 계속 신는 거를 안 좋아했는지 자, 기승전결의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我知道了草拖是奶奶给父亲编的. 그제서야 알았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줬고 해마다 여름 될 때마다 이제 아빠한테 붙여준다, 해줘서 붙여준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되고요. 할머니가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반전이 나타났죠. 2년 뒤에 차오토 갑자기 이제 끊어졌어요. 그 슬리퍼가 이제 끊어졌어요. 왜 슬리퍼가 끊어진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奶奶去世了.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奶奶去世한 다음에 아버지의 결과는 항상 상심하고 혹은 어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항상 이제 집신을 보면 멍 때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빠의 모습을 옆에서 보니 되게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할머니 대신 学习编草拖 编또 나왔죠. 이 집신을 만드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첫 번째 집신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주었다.
아버지는 그거를 받고 나서 很高兴. 자, 이런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흐름이 원문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단어 하나 더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 기억을 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서가 되는 사물이 있는 문장에는 그 사물을 제목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차오토 집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제일 쉬운 거는 이제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죠. 그래서 후친더 차오토 하면 제일 쉬운 바로 제목으로 정할 수 있는 이런 제목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나 고득점을 원한다라는 학생들은 이런 단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찌토 우리 6급 단어예요. 사전에서는 뭐 기탁하다, 의탁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찌토라는 거는 어떤 감정이나 혹은 어떤 좋은 소망, 소원을 담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찌토, 친칭더, 차오토, 가족애를 담은, 사랑을 담은 집신 이렇게 제목을 정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표현은 없었지만 그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요번 2월 시험에 대한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체적인 문제풀이 연습은 우리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3월 달에 또 만나요.